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네, 오늘은 스타렉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지난번에도 스타렉스 얘기했는데 무슨 또 스타렉스를 또 하냐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내부 자료가 유출됐습니다. 어쨌든 스파이샷 같은 게 조금 더 유출되기도 했고요. 독자들이 찍어주신 스파이샷을 보니까 지난번에 현대차가 공개한 이 사진들 지나치게 포토샵이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할 정도입니다. 어떤 스파이샷이고 어떤 내부 자료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멀리서 찍으신 것 같긴 한데 어디 광고 촬영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요. 앞모습은 와 진짜 멋지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뒷모습은 조금 의아하네요. 이거 그냥 스타렉스야. 뒷모습 조금 실망스러운데, 아니 뭐 승합차니까 뭐 그러려니 합니다. 앞이 바뀐 게 어디예요. 그리고 뒷모양은 이 테일게이트가 정말 아래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뒤로 이만큼 튀어나온 거, 이거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테일램프 윗부분이 비어있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트렁크 열릴 때 따라 올라가네요. 이거 왜 그렇게 했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테일램프 윗부분이 딸려 올라가니까 가니쉬 같은 게 붙어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림에 따라서 윗부분이 비어있는 차도 있고 이 부분이 램프 형상인 차도 있는데, 램프 형상인 차는 램프 형상이 같이 딸려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왜 그렇게 했을까 좀 특이합니다. 외부 사진은 지금 많이 보셨을 테니까 지금 이 내부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진을 처음 봤는데요, 보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TQ 그리고 US4 이렇게 비교해 놨어요. TQ는 기존 스타렉스, 그리고 US4는 이번에 스타리아 라는 이름의 새로운 스타렉스죠.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물, 승합, 고급,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스타리아 자체가 이 가지치기를 많이 해놔서 자기들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 라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거는 화물 3호인승, 그리고 승합 11, 12인승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죠. 11, 9인승으로, 12인승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9인승을 가지고서 실내를 좀 차별화시키는 고급 모델이 기존엔 있었는데, 이제는 9인승뿐 아니라 7인승까지도 더하겠다는 거죠. 7인승은 같은 공간에 시트를 한 열을 적게 넣게 되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넓고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승용 수준의 고급감. 그 전까지는 승용 수준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승용차 수준의 스타리아를 만들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목표도 이렇게 달리 나눠져 있어요. 세미 캠핑, 어린이차, 구급차, 디럭스 캠핑, 이런 식으로. 어린이차는 당연히 승합차 11인승, 9인승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고, 고급차 7인승, 9인승은 세미 캠핑, 디럭스 캠핑, 리무진 이런 식으로 사용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화물차가 3인승, 5인승 있는데, 이 5인승은 사실 조금 이상하죠. 이 문을 열었을 때 이 화물 칸이 문보다 더 안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보기도 이상하고, 5인승의 화물은 조금 정말 억지로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그런 모델이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명칭이 기존의 벤이었던 거를 이제 더 이상 벤이라고 안 하고 카고라고 하겠다, 스타리아 카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존의 웨건이라고 했던 걸 이젠 투어러로 하겠다. 그리고 기존의 12인승이었던 거 이제 9인승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고급 버전 신규 출시라고 돼 있는데, 고급 버전이 카니발 시장 대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니발 시장 대응이라고 쓰고 카니발 잡겠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전 모델에서 LPI 엔진 선택 가능 이렇게 써있네요. 와, LPI 엔진 오렌지 트레비에 좀 내보낼 거 많아지겠다. LPI 엔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LPI 엔진은 경제성도 강조하면서 디젤이 아니라 가솔린에 가까운 승차감을 보여주죠. 배기량에 있어서도 충분한 출력을 주기 때문에 아마도 이 LPI 엔진 선택하는 분들이 꽤 되실 걸로 예상됩니다. 스타리아는 스타리아 라운지, 스타리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보도자료 이미 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보내준 자료 화물, 승합, 고급 있다며. 3개인데 왜 2개라 그래. 네, 3개인데 스타리아 라운지, 그리고 기존 스타렉스를 2개로 나눠서 스타리아 투어러, 카고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라운지, 투어러, 카고 이렇게 3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애매했던 부분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주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라운지에는 9인승, 7인승 있고, 그리고 스타리아 투어러는 11인승, 9인승 있고, 카고는 5인승, 3인승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쉬워지죠. 라운지 사양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앞부분이 이게 브라스 크롬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구리색 같은 느낌이 드는 건데, 이런 브라스 크롬으로 하게 되면 약간 노리끼리해지잖아요. 이 노리끼리한 색이 어울리는 색깔도 있겠지만, 흰색이나 이런데 노리끼리한 게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난 크롬이 너무 싫어,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다크크롬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램프들, 여기 램프가 되게 많은데 8개의 램프가 있는데 이게 다 뭐 하는 거냐? 첫 번째 램프가 턴 시그널, 그 다음은 로우빔 보조, 로우빔과 하이빔, 네, 이런 식으로 각각 다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션 타입 풀 LED 헤드램프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투어러 카고 사양을 보면요, 이 투어러 카고도 사실 디자인 괜찮은 것 같아요. 면도 잘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벌브 타입 턴 시그널을 사용하고 있고요. 벌브 타입 턴 시그널을 쓰고 벌브 타입 DRL, 그러니까 불이 켜지는데 벌브가 켜져, DRL이. 그리고 벌브 타입의 로우빔, 하이빔. 벌브 타입 이거 좀 참. 옵션을 하게 되면 LED MFR로 로우빔 하이빔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역시 턴 시그널을 벌브 타입으로 넣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트 후방 공간이 이게 아주 묘합니다. 이게 7인승 같은 경우는 후방 공간이 기본으로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100리터쯤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없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좀 해서 앞으로 밀게 되면 슬라이드 공간이 조금 나와서 최대 430리터, 그래도 일반 승용차 아니면 SUV 중에 소형 SUV 정도 되는 공간이 요 뒤에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7인승 같은 경우는 둘째 좌석이 카니발하고 마찬가지로 뒤로 눕혀지는 무중력 시트스러운 시트를 제공을 하고 있네요. 휠 베이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하도 계셔서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카니발이나 뭐 이런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휠 베이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이 3열만 해도 뒷바퀴보다 더 뒤에 있어요. 시트가 더 뒤에 있기 때문에 사실 휠 베이스가 더 길어지거나 작아지거나 이것의 실내 공간의 차이를 그렇게 많이 느끼기 힘들 겁니다. 네, 시트가 내열로 있는 9인승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데요. 뒷부분 공간 조금 있고 이렇게 슬라이딩을 했을 때 슬라이딩이 월등히 많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월등히 많이 돼? 하고 생각할 텐데, 이 마지막 시트의 시트 방석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좀 더 접혀지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9인승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 시트를 뒤로 돌릴 수 있습니다. 2열 시트가 스위블 기능이 있어서 2열 시트를 뒤로 돌려서 역방향으로 서로 마주보고 갈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그룸이 훨씬 넓어져요. 이 서로 친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레그룸을 서로 쉐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개방감 넓은 걸로 느껴지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꽉 찬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두 사람만 타는 경우도 앞좌석 시트를 뒤로 돌리면 그 시트 전체를 내가 쓸 수 있는 시트니까 다리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위블 시트를 갖는 거, 이거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여기까지는 고급 버전이었고요. 승합 버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기존의 외건이라고 불렸던 모델인데요. 이 외건 같은 경우는 시트 자체는 조금 고급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걸로 봐도 벌써 고급감이 떨어져. 그런데 이 시트의 구성을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트 움직임이 굉장히 크고요. 이 마지막 열은 이렇게 시트 방석을 세워서 조금 더 붙일 수 있고, 그래서 공간을 1000리터 넘게 가져올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이 시트들이 전부 다 앞으로 젖혀져서 여기 성인 차박 가능이라고 굳이 써놨네요. 성인이 차박할 수 있도록 시트를 전부 다 접혀서 이 평탄화가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11인승이 그렇고 9인승 같은 경우도 9인승도 뒤쪽 두 시트를 이렇게 앞으로 완전히 평탄화시켜서 이렇게 차박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네요. 물론 뒷부분에 공간이 비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이렇게 평탄화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무려 1300리터가 넘는 공간을 제공한다라는 거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네요. 네, 파워트레인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스타렉스 말고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던 2.5리터 175마력 엔진 2.2리터 디젤로 바꾸면서 출력은 더 높아져서 177마력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연비도 기존에 9.7이었는데 이제 10.8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거 LPI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 LPI는 2.4리터 세타 LPI였는데 이게 출력이 150마력 밖에 안 됐어요. 근데 기존 새로운 LPI 엔진은 3.5리터 LPI 엔진, 그래서 240마력을 낸다고 합니다. 와, 지금 우리나라에 파는 스타리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이 LPI에서 나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연비는 지금 리터당 6.1km라고 하는데 6.1km라고 하면 10.8짜리 디젤하고 거의 연비가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연료비가 디젤의 한 60%, 70%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경제적인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연료로 보입니다.
변속기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6단 후륜 수동 변속기였는데 전륜 수동 변속기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기존에 5단 자동 변속기였던 게 6단도 아니고 무려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신경 많이 썼네. 신경 많이 썼어. 그리고 기존에는 후륜 구동이었던 거, 스타렉스는 정말 겨울철에 너무나 힘들었었죠. 뒤가 너무 미끄러지는 불편을 겪었었는데 이제는 전륜 구동 기반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전장도 여기 자세히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비해서 전장, 전폭, 전고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늘었고요. 휠 베이스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건 전고가 너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전고가 1925였던 게 1990까지 올라갔다는 거. 이건 너무 크거든요. 이렇게까지 키울 이유가 과연 뭐가 있었을까? 기존에 스타렉스 작다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굳이 이렇게 키우는 이유. 아마도 이 전동화를 염두에 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바닥에 배터리를 깔려면 어느 정도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살짝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살짝 솔라티 같은 자동차, 이런 차는 실내에 들어갔을 때 어지간히 키 작은 사람은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높이가 되는 것 같아요. 고급형 스타리아는 스타리아 라운지라고 하는데요. 스타리아 라운지의 USP, 유저 세일링 포인트, 그러니까 소비자를 사로잡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일단 디자인이 차별화됐다. 풀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 쓰고 LED 리얼 콤비 램프 쓰고 10.25인치 클러스터 내비게이션 쓴다. 라디에이터 그릴 바꿨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프리미엄 시트를 써서 2열의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이런 거 강조하고 있고요. 2열 스위블링 독립 시트를 적용했다. 이것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만약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저라면 9인승 선택할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뭐 물론 좋긴 하지만 어쨌든 스위블링이 됐을 때 이 차가 가져야 될 그 기본기에 좀 더 충실한 것 같아요. 이걸 돌려놓고 쓰면 7인승 프리미엄 릴렉션 못지않은 그런 편안함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좌석 3점식 안전벨트, 아니 뭐 당연한 걸 뭘 굳이 얘기하나 싶을 텐데 이전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전에 시트를 접었다 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젠 전좌석에 헤드레스트가 들어가고 3점식 안전벨트를 전좌석이 사용하게 된 거, 정말 꼭 필요한 변화를 한 것 같습니다. 에이다스 안전장치를 기본화했다고 합니다. 모든 차종에 기본적으로 에이다스가 들어간다는 건데 이것 또한 꼭 필요한 변화죠. 많은 분들이 이런 종류의 차를 산다면 에이다스를 빼놓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회사 차로 많이 사용하고 아니면 뭔가 짐을 나르는 데 사용하고 이러면 돈 100만원이 굉장히 아깝게 느껴지잖아요. 어차피 내가 탈 차도 아닌데 라면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그냥 기본 사양으로 해줘야 되고 반드시 이건 그냥 의무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차에 에이다스를 다 기본 장치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 빨리 적용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승합 버전도 여러가지 USP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트 활용을 여러가지로 할 수 있다. 11인승 같은 경우는 골프백 10개를 수납할 수 있다. 골프백 4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골프백 10개를 수납할 수 있다고 해요. 9인승은 12개를 수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다 타고 12개. 너무하지 않습니까? 서스펜션이 바뀌었습니다. 서스펜션이 기존에는 리지드 엑셀 타입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승차감이 나쁘기로 정말 악명 높았죠. 근데 이제는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적용해서 제대로 된 승합이 이거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스타렉스인데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공기청정 시스템 및 후석 에어컨 필터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뭔가 역할을 좀 한 것 같죠? 에어컨 필터를 후석에는 기존에는 없었어요. 그냥 바람이 그냥 들어왔는데 이제는 후석 에어컨 필터 적용, 거기다 잘 써놓은 게 쉬운 교체 이렇게 써있네요. 그렇게 좋은 에어컨 필터란 말은 없어. 그냥 사서 루프트 필터로 갈아 끼세요. 이런 의미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카고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 정책으로 LPG 전환 보조금 대상 차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PG로 전환하게 되면 보조금을 받게 돼요. 노후 디젤 차라든지 이런 거 타던 사람들이 이걸로 전환하게 되면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보조금이 또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괜찮다.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700만원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LPG 화물차로 4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기존 디젤차 폐차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된다, 이렇게 써있죠.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거는 저희 지난 영상 환경부 김경미 사무관이 와줘서 이렇게 설명한 내용을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를 갖고 있는데 이게 화물 밴으로는 최초라고 해요. 아니 그동안 화물 밴에 왜 이게 없었나 싶은데 어쨌든 들어왔다는 게 어딘가 싶긴 합니다. 그리고 트윈 스윙 도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열리는 화물 밴이 따로 있다.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게 더 편하겠죠, 이렇게 열리는 것보다.
그렇지, 이렇게 열리는 게 편해. 네, 클러스터도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갑니다. 세상에, 스타렉스에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는 시대가 됐군요. 10.25인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가지 디자인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이 디자인 왼쪽은 이건 투싼 그래픽인데, 투싼 그래픽은 요건 잘못 들어간 것 같고, 요 오른쪽 그래픽이 요게 맞습니다. 요 그래픽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4인치 플랫폼 클러스터라고 돼 있는데, 이게 10.25인치 이렇게 큰 거 말고 요 작은 클러스터도 있다고 해요. 작은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 양쪽이 그래픽으로 보이지만 그래픽이 아니고 그냥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빛이 비춰지는 그런 형태의 클러스터고, 요 가운데 있는 요 네모만 4인치 디스플레이입니다. 요 사진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라는 게 들어가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아마도 이게 과속이 되면 속도를 알아서 낮춰주는 그 기능일 텐데, 뉴라고 써있는 거, 왜 뉴라고 써있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뭔가 기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뭔가 기능이 더 향상됐는지 여기 뉴자가 더 붙어있네요. 어떤 내용인지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HDA2가 아니고 HDA 1.5, 기존 HDA보단 확실히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너무 내용이 많아서 말씀드리기 정말 힘든데,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내차 위치 공유 시스템, 그리고 리모트 360도 뷰, 그러니까 원격에서 내 차 주변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기본적으로 내 차 안에서 360도 뷰 보여주는 건 당연하고 원격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음성인식 차량 제어가 되고, 카트홈 되고, 후석 대화 모드, 앞좌석에서 눌러서 뒷좌석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내가 말하는 걸 메인 뒷좌석에서 들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지원하고요. 현대 카페이 지원하고, 빌트인 캠 지원하고, OTA 온라인으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업데이트 되는 기능, 이런 거 지원을 합니다.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요. 차선을 넘어가게 되면 스티어링을 떨어준다. 근데 이것뿐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새로운 기능도 들어갑니다. 어떤 거냐면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 그러니까 스마트가 붙은 건 아마도 이게 문이 슬라이딩 되다가 닫힐 때 손을 대면 자동으로 다시 열리나?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새로운 기능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게다가 스마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센서가 있어서 뒤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게 열리지 않고 뭔가 너무 가깝습니다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상상에. 후석뷰, 이거 되게 신기합니다. 실내 카메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운전석에 앉아서 뒷좌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카메라를 통해서 여기서 볼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런 게 된다고? 놀라운데? 야, 누구야, 똑바로 앉아, 뭐 이런 거 할 때 어린이차 같은 경우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격표도 나왔는데요. 가격표는 2,726만원부터. 와, 싸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 아니고요. 3인승이 그래요. 앞좌석 한 열만 있고 나머진 다 짐인 경우, 화물차로 사용되는 차가 2,726만원부터 라는 거고요. 카고 5인승만 해도 2,795만원부터 2,952만원까지, 이 정도 금액입니다. 거기에 옵션이 여기 수백만원짜리 옵션이 들어가죠. 11인승 같은 경우는 2,900만원부터고요. 그리고 9인승은 3,084만원부터, 라운지라고 해서 라운지 9, 라운지 7 이렇게 두 가지가 제공이 되는데, 이 고급 트림 같은 경우는 가장 저렴한 모델이 3,661만원입니다. 이거 상당히 비싼데? 갑자기 확 비싸지는 느낌이네. 7인승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4,212만원. 가만히 있자. 그러면 스타리아는 2,700만원부터 4,200만원까지, 그러니까 1,500만원의 갭이 있는 차네요.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지금 4,200만원이면 카니발이 3,700만원까지예요. 그러니까 카니발의 7인승보다 이게 훨씬 비쌉니다. 왜 이렇게 비싸지? 카니발의 하이리무진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카니발은 조금 비싸고 고급의 차라고 느끼고, 뭔가 스타렉스는 조금 저렴한 자동차,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대등한 자동차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같은 고급 승용,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여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사진 유출된 거 봐서는 그렇게 고급감이 막 느껴지진 않는데, 어쨌든 이 넓은 공간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니까 아마도 넓다는 점에서 이 차의 가치는 꽤 있을 걸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MPV라는 자동차 장르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지가 그동안 너무 없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카니발이 독식하고 있었던 이런 승용 MPV 시장, 더욱더 풍요로운 MPV 시장, 그리고 캠핑 문화, 그런 다양한 자동차 문화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도 쓸만하신가요? DJI가 더 좋습니다. DJI 화이팅! DJI 하나 더 있었으면 이거 안 썼어요. 불난 소리나 못하겠네요. 하지만 왜 돌란 소리라 그래 너는? 달란 소리라고 안 그러고? 방언인 줄 알았어.